하루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. 네, 오늘은 9월 21일 네,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,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네,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파네라에 왔습니다. 네, 좀 이제 저희 동네가 아닌 이제 다른 동네에 이렇게 또 왔는데 왜냐하면은 제 딸이 있지 않습니까? 체린이가 오늘은 이 하이스쿨 그 볼리볼 토너멘트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제 딸 체린이 저기 이제 하이스쿨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오늘은 여기 이렇게 또 저 혼자 여기 이렇게 또 와가지고 파네라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이렇게 또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뉴스 여기 이제 파네라에서 이렇게 또 해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뭐 공격을 뭐 여기저기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한 이 공격들 중에서는 이 레바논이 헤즈볼라에다가 엄청난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무전기 공격을 이틀 동안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이틀 동안 이 무전기 공격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.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레바논, 이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? 베이루트에 있는 이 헤즈볼라 리더들, 코맨더들을 12명 정도를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. 미사일로 이 원격 조정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사일로 이렇게 또 떨어뜨려가지고 12명을 굉장히 또 이제 높은 이 리더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고 해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중요한 이 코맨더가 미국에서도 현상금을 700만 달러를 건 테러리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. 헤즈볼라 이 테러리스트 700만 달러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 테러리스트, 이 헤즈볼라 코맨더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제거를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죠.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동에서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 테러리스트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또 제거를 해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보니까 미국이 왜 가만히 있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이스라엘에서는 뭐 정보력을 뭐 총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지금 뿌리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들도 지금 완전히 작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헤즈볼라 역시 이렇게 또 작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또 제거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제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? 가자지구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또 포격을 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헬스 미니스터리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 학교 안에 하마스 무장 조직의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지금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지금 방패로 이렇게 또 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많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이스라엘도 좀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이 하마스 무장 조직, 이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 가자지구에다가 학교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22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랑 그리고 아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미니스터, 헬스 미니스터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 국제적인 분쟁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잠자고 있었던 이 코토를 이렇게 또 건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랍계에 있는 이
형제들, 이 테러리스트 형제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. 하마스 무장조직, 뭐 헤즈볼라, 그리고 뭐 후티, 그리고 뭐 이란 이렇게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란이 벌써 공격을 해야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란이 계속 좀 이제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너네 계속 이 상태로 이 아랍계 국가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, 그런데 이란 지금 가만히 있죠?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 어쨌든 간에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다 이제 뿌리채 이렇게 또 뽑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 미국도 이스라엘이랑 이제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9/11이라고 하는 그 전례 없었던 그런 이제 테러리스트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테러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굉장히 오래 끌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뭐 결국에는 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지금 이렇게 또 끝마쳤는데, 그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주고 있고, 지금 이 미국은 좀 대신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서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대선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랑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 트럼프에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펀드레이징 있지 않습니까? 정치 후원금 이 받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 전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광고 있지 않습니까? 뭐 TV 광고라든지 뭐 온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 측은 3억 달러 이상을 이렇게 또 썼다고 하고요.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단 1억 달러 정도만 이렇게 또 지출을 했다. 저번 달에 8월 달에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 가지고 이 카말라 해리스가 쓴 이런 광고들을 본다고, 이 정치 광고들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3배 정도 더 많이 트럼프보다 이렇게 또 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이 카말라 해리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대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이 전의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얼마만큼 더 많은 정치 후원금을 모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, 이 대통령이 뽑힌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줘야지만 그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이 미국에서 대선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한테 더 많은 이 정치 후원금을 줬다라는 그런 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 대통령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확실시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연히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졸지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저번 대선 때 2020년도 그때 대선 때 졸지아주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? 왜냐하면은 이 졸지아주에서 뭐 개표 같은 것들이 뭐 사기로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졸지아주에서 이번 대선은 사기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? 나중에 보니까 뭐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졸지아주에서 이 개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이 졸지아주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개표를 하는 거는 모두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졸지아주에서 올해 대선 이렇게 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개표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씩 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오래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투표를 한 것을 투표 용지를 하나하나씩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올해 대선 만약에 졸지아주에서 이제 갈린다고 하면은 좀 개표가 이게 좀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졸지아주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
이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투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3대2로 이 졸지아주에서는 개표를 수작업으로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두 번 피살 사건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었습니까?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 암살 시도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었을 때에 대한 그런 이제 히어링 뭐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시크릿 서비스에서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첫 번째 이 암살 시도는 우리가 좀 이제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실수를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내부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우리가 좀 이제 안일하게 이 트럼프를 경호를 하는데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두 건의 이 암살 시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이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무슨 법안이냐면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급에 맞는 경호를 받을 수가 있다. 라는 그런 법안을 지금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두 번의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트럼프 경호를 좀 이제 더 강화를 해줘야 한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. 당연히 의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 트럼프 경호 인력 더 늘려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하원에서 이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뒤로는 이 트럼프도 대통령 후보들도 똑같은 경호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할 때쯤이면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푸틴이 나와가지고 나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? 외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무슨 인터뷰를 했대요.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니까 얼마 전에 이 푸틴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누구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할 것인지라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조킹이었다, 그냥 농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크렘린궁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 푸틴은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이 크렘린궁, 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딥스테이트이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는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딥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실체가 없거든요. 그냥 이제 음모론인데 이 미국에 이 실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거를 이렇게 또 음모론에 이렇게 또 이 러시아는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딥스테이트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은 음모론을 어마무시하게 믿는 구구파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푸틴이 이 카멜 헬스를 지지한다라는 거 그거 조킹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텍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텍사스에서 지난 2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. 어느 집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이제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부가 이 핏불 있지 않습니까? 핏불 이 강아지를 이렇게 또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핏불이 굉장히 사납지 않습니까? 사나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이 핏불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울타리 없이 그냥 목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막 키웠대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이 핏불이 밖에 나가가지고
어느 이제 80대 부부를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네,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81세시라고 하나, 81세 할아버님이 사망을 하셨대요. pitbull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핏불에 물려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고, 그리고 이 할아버님 부인분은 정말 다행히도 살아남기는 살아남았지만 병원에 이렇게 또 이송을 하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진짜 화가 납니다.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맹견들에 대한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이런 핏불 같은 이런 강아지들은 진짜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. 그리고 항상 잘 목줄을 채워야 하고 울타리를 잘 해야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런 핏불 주인들, 이 강아지들은 키우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 핏불 오너들, 이 두 부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, 재판 결과가 아주 그냥 속 시원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님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이 두 부부한테는 징역형 15년형이랑 그리고 18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이 두 부부한테 이 징역형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$5,000랑 그리고 이제 $10,000 벌금형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만약 이 두 부부가 가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영원히 이 강아지를 이제 키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판결 아주 그냥 잘 받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맹견들에 대한 이 맹견 오너들이 제대로 이 강아지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강아지들 목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울타리 좀 제대로 치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항상 이 맹견들의 오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우리 강아지들은 너무나 착해요. 우리 강아지들은 절대 물지 않아요.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,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큰 개들은 제발 좀 관리 관수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어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텔이 있지 않습니까? 인텔이 자금난을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인텔이 지금 창사 이래 굉장히 좀 이제 나쁜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퀄컴 있지 않습니까? 퀄컴에서 인텔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인수를 할 테니까 우리 인수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어제 이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인텔 주식 3% 넘게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제 좀 주식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. 테크주들, 이 기술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, 그런데 인텔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퀄컴이 인텔을 먹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인텔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만약에 퀄컴이 인텔을 인수를 한다?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역사상 이런 뭐 테크 기업들, 이 반도체 기업들 간의 인수 중에 이제 가장 큰 인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이 퀄컴이 이 인텔을 인수를 하기까지는 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마 성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법에 걸리게 된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런 경우는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. 인텔이 사업부를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퀄컴한테 인수를 할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. 하지만 완벽하게 이 퀄컴이 인텔은 인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해요. 좀 이제 많은 허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제는 이 리비안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요. 리비안은 어제 주식이 한때 11% 정도 이제 폭락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 어제 리비안 소식들 중에 좀 이제 리비안이 경영난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리비안 주식 11% 이제 폭락을 했다가
다시 이렇게 또 살짝 올라가가지고 살짝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많이 좀 내려가가지고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11% 폭락을 하고 살짝 올라가서 뭐 마이너스 10%, 마이너스 9%, 뭐 마이너스 뭐 8% 뭐 그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감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기차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은 요즘 들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요.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전기차로 이제 바뀌는 것은 뭐 나중에는 다 바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잘 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나라는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중국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전기 자동차들은 없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중국 전기 자동차들한테 지금 뭐 100%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이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오늘은 제 딸 이렇게 또 배구 토너먼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다른 데 와가지고 이렇게 파냐라 와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또 해드려 봤으면서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, love with all your heart. Missing someone.